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 시사데스크. 그 마지막 순서로 고흥군 편입니다. 고흥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소득을 높이고 우주항공 도시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주요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고흥군은 민선 6기 1년 동안 차별화된 프로젝트로 국민 소득 증대에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소득 5천만 원 이상 농림어가 5천 가구를 달성하는 이른바 비전 5천 프로젝트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두드러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지도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니까 이런 소득을 올려서 이 5천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지속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비전 5천 선도 계층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특히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잇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유치해 국내 첫 번째로 소비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자립하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과학 로켓센터 등 우주항공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우주항공 분야를 산업과 관광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고흥은 우주산업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고흥의 우주산업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의 수준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젊은이를 유입시키는 투자 유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동광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많은 친환경적인 투자 유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많은 경제력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들어올 수 있는 투자 유치는 아무래도 우리 도양 일반 산업단지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고흥군이 1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바꾸면서 명실상부하게 우주항공도시로 비상할 수 있을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어제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충훈 회장은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시군구의 복지비 부담은 급증한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은 둔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16% 확대와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자치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등도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항만과 어항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0억 원을 투입해 도내 71개 항구에 가드레일과 방호책 10km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지만 최근 해상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강제 방호책으로 교체하고 도가 위임 관리하는 녹동, 신안 등 8개 연안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1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원도심 해안에 있는 조선소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집단화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역 조선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돌산의 한 조선소. 이곳을 중심으로 원도심 일대 해안에만 14개 조선업체가 흩어져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원도심 해안에 위치해 해마다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에 따른 소음과 분지는 물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흩어져 있는 조선소를 민원 발생 우려가 적은 곳으로 함께 이전하는 집단화 부지 물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2차례 용역을 거쳐 진목지구를 집단화 유치로 선정했지만 해상 관광 길목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데다 태풍 때 높은 파도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조선업체들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조선소 집단화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현 부지에서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묘도 등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거기에 포함시켜서 문제는 조선소 집단화 사업이 계속 늦어질 경우 지역 조선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영세한 데다
민원 발생을 우려해 부지 확장과 시설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 수주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도 타격이 예상돼 하루빨리 조선소 집단화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관산업도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의 막대한 일자리나 경제의 손실을 가져오게 있죠. 그래서 시내에 있는 조선소들을 정비를 하고 한 곳으로 모아서 경쟁력을 높이자. 지난 2001년 추진돼 15년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여수 조선소 집단화 사업.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침체돼가는 지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휴가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이후 전남 지역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풀밭에서 장기간 활동할 때 기피제를 뿌리고 긴 소매를 착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다 증세가 심해지면 장기 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천년의 비색을 간직한 고려청자가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고려청자의 성지인 강진에서 과거와 미래를 접목한 청자축제가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망라한 고려청자 디지털 박물관.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고려청자를 만지고 듣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형 디지털 공간이 전국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국내 최대란 수식어가 붙은 민화 박물관. 민초의 정서를 담고 청자 문양을 쓰기도 한 민화 2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축제 기간 보물급 민화인 8폭의 삼국지 연희도를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을 고집하는 관여와 현대적 감각을 더한 민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새로 지은 청자 판매장에서 이들 청자를 30%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강진 청자 축제는 모두 8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 가운데 30여 개가 새로 기획됐는데 화목가마 장작 패기 대회와 청자 레이저 쇼 등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어린이와 함께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물놀이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강진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의 80%가 만들어졌고 전국 400여 개의 도자 가마터의 절반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 문화를 꽃피웠던 이곳 고려청자 박물관 일대에서 제43회 강진 청자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9일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KTX가 끊긴 이후 광주역과 철길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X 재진입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주장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KTX가 끊긴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명이 안 되는 광주역. 이용 인원이 5분의 1로 줄면서 역산의 상가는 물론 주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근 주민과 북구의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광주역과 철길의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핵심 시설로서의 질을 잃어버린 광주역, 이제 빨리 지역민을 위해 돌려줘야 한다. 정치권과 광주시가 KTX 광주역 재진입이 가능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희망 고문 대신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KTX 몇 편이 광주역에 도착하더라도 침체 일로에 있는 광주역과 주변 상권에는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것이라며 차라리 광주역이 없을 때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역으로 전락해버린 차량기 역할밖에 안 되는 광주역을 폐쇄하고 철길까지 이 부지를 공원과 광장, 또 북구 종합 행정타운 이런 것들을 위치시키든지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렇지만 광주역 일부 상인들은 KTX가 끊긴 이후 상권이 몰락해 힘든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역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아직 의견 정리는 안 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인 휴캠스가 1조 원 규모의 해외 화학단지 건설에 나섰습니다. 휴캠스는 최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암모니아와 질산 등 연간 120만 톤 생산 규모의 화학단지 공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19년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가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들어서면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암모니아를 국내 업체가 처음으로 생산하게 돼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수익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관내 해수욕장과 관광지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과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장려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증거 서류가 확보될 경우 건당 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순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수기에는 사용료를 올리고 비수기에는 낮추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비수기인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순천 자연휴양림의 평일 숙박료를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성수기에는 8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 비수기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주니어 레인저 양성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의 습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순천만 주니어 레인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8일 관내 중학생 18명이 일기생으로 수료했습니다. 순천만 주니어 레인저 수료생은 향후 순천만 지킴이나 서포터즈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밤에도 더워서 잠 못 이루신